자, 여러분들 교정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교정운동 전문가를 꿈꾸거나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세 교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운동이라는 그 단어, 그 개념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교정운동에서 해야 될 그런 많은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교정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해야 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정운동이 뭐죠? 틀어진 뼈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게 어떤 교정운동의 어떤 기본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뼈와 뼈가 정상 위치에 돌아가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뼈를 지지하고 있는, 뼈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근육들이 힘이 덜 들게 되는 거예요. 뼈가 원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면 이걸 지지하거나 고정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더 많은 힘을 내야 되겠죠. 오히려 뼈가 많이 벗어나 있으면 근육이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하는 역할들은 뼈와 뼈를, 두 개의 뼈를 움직이게끔 하는 게 뼈의 역할입니다. 혹은 고정하게끔 하는 게 근육의 역할인 거죠.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벗어나게 되면 그 근육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근육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단순히 근력이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인체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명이 우리 팀입니다. 근데 이 10명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들을 정확하게 했을 때 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두 명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나머지 8명은 이 팀으로서 역할을 전혀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쓸모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인체의 어떤 시스템은 무조건 팀워크입니다. 시스템은 모든 게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연결돼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휴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된 움직임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무릎이 아파서 허벅지 근육 강화하러 왔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근육이 강화가 되면 무릎의 통증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계단을 딛고 올라갈 때 우리 몸에서 기능적으로 이걸 팀워크를 제대로 못 발휘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고객들이 자, 어쩔 때 아픈지 한번 똑같이 재현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 자, 계단을 올라가면서 여기서 아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뭐 엉덩이를 더 뒤로 빼게 한다든지 제대로 팀워크를 할 수 있게끔 자세를 구성을 해주면 안 아프다라고 해요. 그냥 단 5초 만에 통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육이 강화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위치를 만들어줬고 어떻게 힘을 쓰면 되는지 알려줬더니 제대로 힘을 쓴다라는 거죠. 이게 교정운동이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교정운동이라고 하면 마치 막 이렇게 구부정한 어떤 자세를 이상적 자세에 맞게끔 꼭 그렇게 끼워 맞추듯이 뭔가 몸이 변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거북목이 있으면 완전 펴야 되고 구분등이 있으면 완전 펴져야 되고 이랬던 자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를 만들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제대로 된 운동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변이 또한 개선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비포 애프터 자세를 보면 이런 거죠. 구분등이 있는데 펴졌어요. 펴졌는데 뭐가 더 펴졌냐면 허리가 더 펴졌어요. 오히려 허리를 과신전 시켜놓고는 비포 애프터가 됐다. 자세 교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도하는 강사 또한 무엇이 바른 자세인지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고객은 이미지만 보면 딱 정말 자세가 좋아졌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허리가 과신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과신전된 허리를 다시 원래 만곡, 불필요한 만곡을 제거시키면 어떻습니까? 젖히고 있다가 다시 제거시키면 다시 구분동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이걸 등에서 펴져야 되는 등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허리로 보상을 한다든지 골반을 앞으로 내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놓고는 이게 교정운동이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정운동의 핵심은 무조건 그 사람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이 효율적으로 변하게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틀어진 뼈만 위치를 조절한다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인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팀워크 그리고 기능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 지인 중에 운동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이고 막 공중에서 막 3바퀴 4바퀴 돌아요. 그리고 지금도 달리기를 하면 100m도 뭐 12초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체력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오다리예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하도 많이 해서 오다리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다리를 교정을 하면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나질까요? 아니, 반대로 이 사람에게 교정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냐 이거죠. 더 건강하냐 이거죠. 이 친구는 정말 건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다리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건강과 기능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저런 다리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운동을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의 운동 능력을 보기 전인 거죠. 이 사람의 운동 능력을 보면 그게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는 스포츠 선수들만 봐도 정말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뭔가 고북목 형태가 띄고 있거든요. 걷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하지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천재적인 어떤 스포츠 선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뼈의 어떤 틀어짐을 미세하게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킥이 나온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신경근의 어떤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협응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의 어떤 문제가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하거나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틀어진 뼈를 무조건 이상적인 자세로 맞춘다고 해서 기능이 향상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 까만색 블럭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있는 이 블럭이 끼어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죠. 이거는 형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형태 폐쇄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끼어있진 않아요. 그냥 내려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얘가 떨어질 수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힘이 작용을 해서 이 블럭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걸 힘 폐쇄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조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약간의 자세가 변형이 된 것 같아도 이미 구조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예 힘을 못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아예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런 기능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교정운동이라고 해서 자꾸 뼈에만 집착을 하면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상적으로 너무나 이론적인 그런 책에만 나오는 그런 딱 정렬, 최적의 정렬에 고객의 몸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객이 갖고 있는 고유한 움직임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자, 필라테스 동작만 해도 똑같습니다. 롤링 라이크 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재미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플랫한 척추가 있는 사람이 롤링 라이크 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이 시켜봤거든요. 4년 동안 시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의 롤링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꼭 강사들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롤링 라이크 볼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동작이 이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지도자 과정에서 배웠던 좋은 동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시키면 안 되는 동작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 합쳐지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도 맞고 기능적으로도 힘이 강해지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유명한 이미지인데 우리가 교정 운동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이런 모양일 수는 없다고요. 뭐 조금 누구는 여기가 더 길 수도 있겠죠. 누구는 여기가 더 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뼈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얘가 좀 짧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좀 불안한 위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기능적으로 효율적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정운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요즘은 교정운동이라고 많이 말은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지금보다 더 뭐 많았느냐 적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도 잘 살았고 지금은 오히려 생활적인 부분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교정운동이라는 말이 뭔가 조금 더 개념화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 어떤 특별한 운동처럼 나오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임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아졌는가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교정운동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에너지 수준은 훨씬 더
감소되게 되겠죠. 자, 에너지 수준이 감소가 된다는 소리는 총 에너지 쓰는 양 중에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항상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피로가 누적이 덜 될 거고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체력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뭔가 에너지가 아직도 충분한 것 같다. 너무 힘이 넘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정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인 거지 절대로 이 개념, 교정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렇게 착각을 많이 했었고 아직까지도 그 개념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교정 운동보다 운동이라는 그 단어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움직일 수 있는가,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거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시고 집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